안녕하세요. 고찬스 PD입니다. 오늘은 최근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화제가 되고 해서 태양의 후예에 대한 얘기가 사실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K드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돈 관계, 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드라마, TV 시장에서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꽤 오래전서부터 시청자들한테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이제 인기가 있게 된 거죠. 실제로 해외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도 꽤 됐지만 그게 한국 드라마, TV 드라마 산업에 큰 그 활력소가 그러니까 이제 수익원으로서 작용이 돼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게 된 거는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대박이 나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쨌든 한국 드라마를 큰 돈을 주고 수입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한국 드라마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이 된 거죠. 일본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성공을 하면서.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한국 시청자들 위해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자연스럽게 일본에서도 상영이 되고 일본에서 번 돈이 한국 드라마 시장, 제작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드라마가 조금 더 대형화되고 그 다음에 스타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특정 스타, 일본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던 몇몇 스타들을 드라마에 캐스팅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도 물론 그 스타들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을 했지만 일본 시장이라고 하는 덤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특정 스타 분들은 더 많은 돈을 사실 벌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한국 드라마가 조금 더 대형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 시장으로부터 해서 해외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생기게 되고 이게 중국 시장이 또 유의미한 시장으로 등장하면서 더 한국 드라마가 대형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궁극에 있었던 드라마가 태양의 후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는 그 당시로는, 지금은 사실 이 정도 제작비가 들어가는 드라마가 좀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회당 8억인가요? 파격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드라마 제작을 했고, 또 특이하게, 물론 다시 또 돌아가긴 했지만 선제작, 그러니까 제작을 완전히 다 해놓고 판매를 하는. 이제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드라마 시장에서 좀 독특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통은 드라마가 다 제작을 해놓고 그 제작된 거를 방송사나 아니면 그 플랫폼에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이제 한국 드라마는 일정 정도 신압하고 그 다음에 제작진, 그 다음에 출연자를 해서 편성이 확정이 되고 나면 촬영이 들어가서 그 촬영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한 1회에서 몇 회 정도, 한 5회 이 정도 촬영을 하고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드라마가 거의 생방 수준으로 촬영을 해서 실제로 몇몇 드라마에서는 불미스럽게도 제대로 편집이 안 된 것이 방송이 된다든지 이런 사건도 있었고, 편집이 안 돼서 중간에 이제 편성이 되다가 갑자기 특별 그래서 딴 편집본이 나가다가 한 주 있다가, 한 2주 있다가 이제 방송이 다시 되는 이런 현상도 사실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의 후예는 완벽하게 다 제작을 해놓고 나서 이제 방송에, 한국과 중국의 동시에 방송이 됐죠. 이렇게 됐던 이유는 중국 시장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갖고 있던 업체가 이 태양의 후예에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큰 금액의 드라마가 제작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약속이 되기를 완전히 사전 제작을 해놓고, 왜냐면 중국은 드라마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대본하고 만들어진 거를 중국 당국에 이제 일종의 검열을 받아야 되는 거죠.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국에서 오케이를 받은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한국이 동시에 이제 이 드라마를 이제 유통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히트한 드라마에 열광을 했던 중국 시청자들에게 이 드라마가 동시에 중국하고 한국에 동시에 방송된다는 게 화제가 더 됐고, 송중기하고 송혜교라는 중국 시청자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두 커플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이제 제작이 돼서 방송이 됐고, 뭐 정치색이 별로 없는 멜로가 강한 그런 드라마였던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히트를 해서 그 업체, 투자한 업체도 굉장히 큰 돈을 벌고, 그 업체가 탄탄한 그런 미래의 자기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도 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대형화되는데 중국 자본이 상당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벌어들였던 돈, 그 다음에 중국에서 벌어들였던 돈들이 한국 드라마가 대형화되고 탄탄한 구조를 갖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그러니까 일하는 스태프들한테 뭐 골고루 사실은 이렇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특정 이제 스타한테 편중돼서 돌아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가 한한령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중국 쪽에 자금이 한국 드라마에 이제 더 이상 유입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던 거죠. 중국 투자자들이 한국 그 드라마에 이제 과감하게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뒤이어서 사실 넷플릭스라고 하는 새로운 한국 드라마에 자본을 댈 수 있는 이제 거대 플랫폼이 나타난 거죠.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는 사실은 전 세계 드라마 그 시청자들을 상대로 한 플랫폼이고, 뭐 TV라는 거를 벗어나서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에서도 이걸 뭐 물론 이제 이걸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게 넷플릭스가 OTT 사업자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TV로 보는 게 제대로 된 방송을 큰 화면으로 봐야 되니까, 물론 이제 PC를 통해서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뭐 모바일에서도 볼 수가 있게 해놨는데, 뭐 이걸 모바일에는 뭐 최적화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뭐 어쨌든 계십니다. 어쨌든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존재가 한국 드라마의 시장에 새로운 그런 자금줄이 됐고, 사실 그동안 이 일본하고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나 가게 되고 한국 드라마가 지금 이렇게 높아진 제작비, 높아진 그 스타들의 출연료 부분을 감당하면서 계속 갈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이제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넷플릭스가 사실 자금줄로 등장하면서 당장은 뭐 문제가 없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특정 일부 이제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드라마 외에는 다른 드라마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들이 방송사 뭐 어느 방송사냐 이거를 다 떠나서 거의 모든 드라마가 사실은 수익을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넷플릭스에서 투자가 크게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제작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중국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드라마들의 특징이 특정 스타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특정 스타들이 캐스팅 됐을 때 자금이 수혈된다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특정 스타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로
뭐 한정이 되고 다양한 그런 실험이나 새로운 드라마들에 대한 시도는 자금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드라마 쪽에 이제 제작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들 하시고,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면 앞으로 뭐 1, 2년 사이에 지금 현재 드라마를 제작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붕괴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방송사들의 드라마 편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뭐 치킨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한한령이 사실은 금세 풀릴 가능성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 일본 시장도 옛날처럼 그렇게 뭐 약간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고 있는데 완전히 돌아가기는 쉽지 않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가 뭐 일본, 중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어필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뭐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제작비, 더 좋은 뭐 시나리오, 그다음에 더 제대로 된 스태프들이 대우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구조가 탄탄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한번 바라보고,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이게 안 좋은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사실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드라마 이런 시장이,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상대로 한 드라마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컨텐츠라는 게 이제는 단순히 국내 소비자, 국내 컨텐츠 소비자뿐 아니라 전 세계 컨텐츠 소비자들을 상대로 뭔가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많아진 그런 컨텐츠 소비자를 상대로 우리가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고, 이게 정말 우리 컨텐츠가 세계화됐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뒤쪽에 와서는 좀 횡설수설했는데, 어쨌든 다음번에는 뭐 이 넷플릭스가 투자한 그런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